10장에는 레이더 안테나 2가 나옵니다. 어, 레이더 안테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테나만 해도 한 학기 수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루기 힘들 것 같고요. 여기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만 잠깐씩 보겠습니다. 일단 게인 얘기가 나오죠. 게인은 Average Radiation Intensity 분의 Maximum Radiation Intensity라고 정의가 되면서 이렇게 복잡한 이퀘이션이 나오겠습니다. 10.5, 10.6식인가? 이 식은 전에 레이더 반경식 할 때 잠깐 나온 식이고요. 여기서도 그냥 이 식은 억셉트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유도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빔 솔리드 앵글이라고 나오는데요. 빔 솔리드 앵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안테나 패턴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요. 패턴이 이렇게 물론 사이드로브가 이렇게 있겠죠. 있는 경우에 맥시멈 최대 파워를 가지는 최대값 대비 최대값의 반이 되는 이 최대값의 이제 해프 파워라고 하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 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일종의 이러한 형태의 콘 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이 각도는 바로 3dB 빔폭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 각도를 우리가 빔 솔리드 앵글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역, 이만한 영역을 스캔을 한다고 하면 이 각도가 결국 여기 들어가는 면적이 여기에서 각각 표시가 되는 면적이 되겠다. 그래서 이 면적이 전부 다 이 영역을 전부 커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을 커버하려면은 결국에 가로축, 에지무스 축의 각도와 엘리베이션 축의 각도가 나와서 이 전 영역을 이 면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Near and Far Fi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인데요. 보통의 레이더나 전자파 해석 또는 레디에이션 필드라고 하는데 전파가 나간다는 얘기는 파필드 즉 방사장 필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파필드라는 얘기가 사실은 파가 이렇게 평행파 평행으로 이렇게 날라오는 전파가 이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상이 지금 요 직각이 되는 위상 요 점들의 전파의 위상은 모두 같다고 봅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힘든 게 왜냐하면 전파의 소스는 항상 저 밑에니까요. 점에서 나가게 되겠죠. 어떤 점에서 전파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멀어서 이렇게 직각처럼 보이는 건데 우리가 왜 태양에서 지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구에 사람이 서 있으면은 태양에서 멀든 가깝던 결국에 그림자의 길은 비슷해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같은 얘기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전파는 방사형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면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멀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같다고 볼 수가 있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같다고 보면은 우리가 대충 파가 평행으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림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큰 원을 이제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점과의 파가 위상이 같은 위상이 날라오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거리가 실제로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차이는 요만큼인데 요 차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전체 크기에 어떤 이만한 물체가 있다고 하면 안테나의 크기든지 또는 뭐 어떤 피지컬한 그 어떤 리시버의 크기가 이만하다고 하면요. 이걸 갖다가 D라고 둡시다. 그리고 이 거리를 R이라고 두면요. R이라고 두면 요 차이를 델타 R이라고 뒀을 때 델타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R은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R 플러스 델타 R이 결국에는 2분의 D와 R의 빗변이 되므로 델타 R은 스퀘어 루트 여기 플러스 R 플러스 델타 R이 되겠죠. R 제곱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이 되면서 R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우리가 0으로 간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물리전 거리 1m가 실제로는 이게 주파수 우리가 전기적인 거리라고 따지면 1m가 무시할 수 있기도 하고 무시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얘를 무시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파수가 굉장히 낮으면 얘는 무시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고요. 주파수가 높으면 무시할 수 없는 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전기적인 거리는 주파수에 따라 또는 파장에 따라 이 거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없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파가 이렇게 한 파장이 있는데 다음 파장이 있겠는데요. 이럴 때 요 점과 요 점의 차이가 어느 정도면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8분의 람다, 사실 여기 1람다, 해프 람다, 여기 4분의 1 람다, 8분의 1 람다, 8분의 1 람다는 아니고 16분의 람다, 16분의 람다, 여기가 4분의 1 람다니까요. 8분의 1 람다니까 요 반, 요 정도 16분의 람다 이하가 되면 우리가 그 파형을 그냥 무시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그래서 얘가 16분의 람다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파가 이거나 평행이다. 이렇게 평행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필드 조건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D보다 R이 훨씬 더 크니까요. 거리가 요 그 물체보다 훨씬 더 크니까 요거를 근사해서 이항 분포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거리가 결국에 람다분의 2D 제곱보다 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파필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평행파가 날아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파필드가 보통은 전자파에서는 이걸 얘기하고요. 전자기해석 또는 레이더 또는 이런 그 통신에서는 전부 파필드를 얘기하고요. 이게 아닌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음성할 때 이런 그 오디오 스피커가 나올 때 스피커하고 파장과의 관계는 거리가 사실은 그렇게 파장에 비해서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쿠스틱에서는 당연히 모두 니어필드가 되겠고요. 레이더에서도 이렇게 그 통신을 통해서 먼 거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가까운 우리 요새 많이 나오는 그 무선 전력 전송이 나오는 핸드폰 충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력을 무선으로 보내는 것 또는 뭐 에너지 하비스팅 그런 내용들은 또는 RFID 이런 것들은 모두 니어필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필드는 통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핸드폰 통신이라든지 그런 레이더라든지 그런 얘기가 되겠고 나머지는 다 니어필드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여기 지금 설명이 되겠죠. 같은 설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 박사과정 논문으로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이 조건일 때 실제로 결과 아웃풋이 얼마나 바뀌느냐라는 걸 전자파 해석을 해서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16분의 람다가 충분히 작으냐라고 우리가 한번 실험을 통해서 실험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0.3절에서는요 서큘라 DC 안테나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10.3절은 꽤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저번 안테나 이론 시간에 나오는 건데, 이러한 동그란 어떤 그 안테나가 있다고 하면 그랬을 때 전류 분포를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임의의 점 P에서의 XYZ 축에서의 P에서의 필드 패턴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이걸로 맥스웰 방정식의 4개의 맥스웰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필드를 구합니다. 물론 쉽진 않죠. 이거를 이렇게 간단한 구조에서는 사실은 어프록시메이션으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틱하게요. 어프록시메이션을 넣어서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좀 더 복잡한 구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누메리컬 방식을 써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거는 사실은 이걸 구하는 거는 이 책의 스코프를 넘어가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베셀 펑션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퀘이션들이 많이 나오죠. 자, 안테나는 서큘러 패턴 그렇다고 보고요. 중요한 어레이 안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레이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테나 어떤 포인트 레디에이터라고 하죠. 포인트 레디에이터가 어떤 간격을 두고요, 이렇게 배열로 나타내진 경우를 우리가 어레이라고 합니다. 안테나가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게 포인트 레디에이터, 즉 아이소트로픽 안테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뒤쪽에 나오겠지만 그냥 그거는 패턴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자, 일단 아이디얼한 경우를 봅시다. 지금 보기가 약간 애매한데 가로축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렇게 센서가 있었다, 센서 또는 안테나가 있다고 하면요, 얘는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거는 그 안테나 이론 원리인데요.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이러한 만약에 패턴을 가진다 라고 하면은, 이 신호를 받을 때도 똑같은 패턴을 가진다는 게 안테나 듀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신호가 오면 다른 쪽에서 온 신호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을 가지죠.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원리는 어레이든 어떤 일반 안테나든 모두 성립을 하는 원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레이 안테나 지금 이렇게 보면요, 자, 간격을 우리가 D라고 봅시다. D라고 보고요. 역시 파필드를 가정을 하죠. 파필드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안테나가 있고 이렇게 전파가 날라오죠. 여기서 각도가 세타라는 각도로 날라오면 여기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겠습니다. 여기서 들어오겠고요. 평양파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죠. 똑같은 평양파가 쭉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기서 요 안테나 엘리멘트를 맞겠죠. 왜냐하면 전파는 지연 속도가 광속으로 날라오지만 여기를 맨 먼저 맞고, 그 값이 여기와도 같고, 이 직각인 경우에는 여기와도 같고, 자, 그러니까 파가 이렇게 쑥 날라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날라왔는데 여기까지인데, 자, 만약에 이 값이 여기 5V고 4V다 그러면 여기 4V가 나오겠죠. 여기 4V, 여기 4V. 얘는 좀 더 갑니다. 여기서 볼 때는 여기서 요만큼 쑥 가서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가서, 자, 여기는 한 2V 나오겠습니다. 그죠? 여기 요만큼 더 갔으니까요, 파가. 여기는 좀 더 가니까 얼마가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간격을 우리가 D라고 했으니까, 등간격 어레이 D라고 했으니까 요 차이는 얼마일까요? 차이는 D, 요게 세타니까요. 요 각도가 D 사인 세타가 되나요? 그 경로 차이가요? D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경로체가 t 사인 θ므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먼 데서 신호를 쐈을 때 얘가 만약에 어떤 위상을 가지는 이 뭐 사인이라고 해도 되고 코사인이라고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a, 2의 j 어떤 주파수가 있고요. 2파이 fct 어떤 위상값이 있다. 데타 이런 일반적인 신호를 멀리서 쐈는데요. 저기 받은 게 A가 날라오지만 거리 굉장히 머니까 당연히 굉장히 감소가 돼서 감쇄가 돼갖고 어떤 크기가 있겠고요. 크기를 뭐 B라고 두면요. B 2의 J 2파이 FC T인데 T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슉 가서 들어오니까 온 만큼 거리만큼 플러스 어떤 뭐 델타 T라고 볼 수 있겠죠. 가로치고 플러스 세타 이 정도의 값이 처음에 여기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델타 T라는 거는 소스와 여기까지의 경로 시간이 되겠죠. B는 이제 크기가 감소한 성분이 되겠고요. 자, 요 두 번째 날라오는 게 뭘까요? 두 번째 날라오는 건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날라오면서 물론 B보다는 작은 값이 날라오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 거리가 굉장히 멀므로 여기나 이 매그니튜드 값의 크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B랑 같은 B라고 보고요. J 2파이 FCT인데 T 플러스 델타 T인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자 D 사인 세타니까요. 우리가 C는 어떻게 되죠? C가 아니고 델타 T는 아니죠. V는 C가 광속이니까 델타 X 오버 델타 T가 바로 광속이 되겠죠. 시간 거리 증가 분분에 가는 거리니까요. 여기서 가는 거리는 D 사인 세타만큼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델타 T가 아니고 시간 지연이 되겠습니다. 시간 지연.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 지연이란 거는 C분의 델타 X가 되겠죠. 그죠? C분의 델타 X. 그러니까 플러스 C분의 델타 X가 D 사인 세타. 그죠?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이렇게 줄을 한번 그어보면요.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하고 똑같고요.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뭐냐 하면 델타 X가 아니고요. 2배만큼 가는 경우죠. 시간이 2배만큼 더 그러니까 요항이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 2의 J 2파이 FC T 플러스 델타 T 플러스 C분의 2D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죄송합니다. 세타가 지금 몇 개가 있네요. 세타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요. 여기 왜냐하면 이게 처음 각도가 세타가 아니고요. 그러면 P라고 할까요? 처음에 총의 위상을요. 정리 잘못했습니다. P라고 둡시다. 이도 P라고 두고요. 얘도 P라고 둡시다. 세타는 이 그 어레이와 센서와의 이 각도 요게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더해요. 다 받아서 쫙 받아서 다 더해요. 그 값을 한번 써보면은 자, 처음 값이 이거고요. 두 번째 값이 뭐가 됐나요? 요만큼 더 간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B 2의 J 2파이 FC T 플러스 델타 T가 있고요. 플러스 P까지 빼주고요.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더하니까 요 항이 차이가 뭐가 나오냐 하면은 2의 J 2파이 FC D 사인 세타 오버 C가 되죠. 세 번째 항은 2의 J 2파이 FC D 사인 세타 오버 C에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가겠습니다. 어레이가 만약에 n개가 있다고 하면 n개의 값이 더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이제 크기만 봤을 때는 얘는 크기만 보면 사실은 그냥 B가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E의 J 머지기의 크기라는 거는 그냥 1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나머지만 봤을 때 이것도 약간은 우리가 왜냐면 C가 FC 곱하기 람다니까요. 어떤 파형이 람다라고 하면 FC가 캔슬되고요. 람다분의 D 사인 스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넣어주면은 어떤 값 크기 곱하기 1 플러스 2의 J 2파이 D 사인 세타 오버 람다 플러스 2의 J 2파이 D 곱하기 2 사인 세타 오버 람다 이렇게 쭉 가죠. 자, 이거는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죠. 등비 수열. 여기 2가 들어간 게 사실은 여기 제곱이 전체가 제곱이 되는 거와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등비 수열 여기 3승이고요, 4승이고요. 자, 그래서 등비가 얘가 레이시오가 되는 등비 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합을 구하는 공식을 내가 갖다 놓으면요, 그냥 구해집니다. 다시 써주면은 1 마이너스 등비수열의 합은요 이렇게 칠 수가 있고요. 2의 J 2파이 D 사인 세타 오버 람다 분의 1 마이너스 2의 J 2파이 D 사인 세타 오버 람다에 여기에 n승이 곱해집니다. 여기다 이렇게 n이 만약에 안테나의 개수다라고 하면요, 요게 이제 답이 되겠어요. 이게 n이 무한대가 되면 당연히 이 값이 0이 되겠죠. 이 값이 0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b가 되겠고요. 사실은 여기 b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를 지금 이게 이제 약간은 위상이 아직은 살아있죠. 그래서 이걸 크기만 따지면요, 크기만 따지면 지금 그릴 데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게 아래 위로 이런 공식 혹시 이거 많이 레이더에서 많이 사용되는 얘기인데 1 마이너스 2의 j 세타 분의 뭐다 그러면요, 여기다가 얘를 2의 j 세타로 하지 않고요, 2분의 j 세타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빼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2의 마이너스 j 2분의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거랑 곱해주면 1이고요, 이랑 곱해주면 아까 2의 j 2분의 세타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얘가 뭐가 되냐면 결국에 사인분의 1이 됩니다. 사인분의 1. 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사인이 되고요,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냥 코사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2j를 곱해주면 얘가 바로 통째로 사인 2분의 세타분의 1이 되고 2j가 밑에 빠지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2j분의 1 사인 2분의 세타분의 1 2의 j 2분의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크기만 따지면은 얘는 키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2분의 1 물어 들어가겠지만 얘가 이 전체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유사하게 여기서도 그렇게 1-2의 j 이 녀석의 반을 잘라가지고 여기 위에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죠.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아래 위를 전부 다 사인 값으로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퀘이션을 다시 진행을 해보면은 B에 2에 J 뭐 이렇게 돼 있었고요, 앞에. 그 다음에 썸메이션이 1-2에 J 2파이 D 오버 D 사인 세타 오버 람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분자항은 1-2에 J 2파이 N D 사인 세타 오버 람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거의 반, 즉 다시 얘기하면은 2의 j 파이 d 사인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세타 오버 람다를 아래 위에 곱해주고요, 2의
j 파이 d 사인 세타 오버 람다를 곱해주고, 역시 위에도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j 파이 d n 사인 세타 오버 람다를 곱해주고, 아래도 이렇게 똑같은 거를 곱해줍니다. 파이 d n 사인 세타 오버 람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걸 써주면은 b 2의 j 뭐가 나오고요. 요거를 안쪽에다 이렇게 곱해주면요, 뭐가 되냐면 아래층은 2의 마이너스 j 파이 d 사인 세타 오버 람다 마이너스 요거에 반이 곱해지니까 2의 j 파이 d 사인 세타 오버 람다가 남겠죠. 이 녀석은 그냥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위층에는요, 위층에는 1, 요게 다시 위층에는 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가 되니까 2의 마이너스 j 파이 d n 사인 세타 오버 람다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의 플러스 j죠. 플러스 파이 d n 사인 세타 오버 람다, 이렇게 위층이 나오겠고요. 얘는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2의 j 뭐가 있고요. 위쪽에는 2의 j 또 뭐가 있죠. 얘가 여기 있는 거고, 얘가 여기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마이너스 형태가 되므로 여기서 2j를 양변에 곱해요. 아래 위에 2j를 곱하면 결국에 얘가 뭐가 되냐 하면은 이렇게 잘라서 얘가 결국에 사인 형태로 빠집니다. 는 사인 값이 뭐가 되냐 하면 써보면요, 사인 마이너스는 살아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붙일까요? 마이너스 붙이는 게 편하겠네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플러스가 되고요. 아래 위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빠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파이 d n 사인 세타 오버 람다. 사인 내에 사인 형태가 들어있어서 약간은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래층에는 얘가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뭐냐, 얘가 바로 사인 2j분의 뭐가 나오니까 역시 사인 세타 형태가 되죠. 이거 사인 파이 d 사인 세타 오버 람다가 되고요. 앞에 그러면 나머지들은 b의 2j가 남아 있고요. 얘는 이제 캔슬 되니까 아래로. 그리고 2의 j 뭐가 남아 있고요. 걔가 얘였고요. 그 다음에 2의 j 뭐가 하나씩 남아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사실 쓰면 결국에는 B2의 J 뭐로 전부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 절대값만 보면은 이게 이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패턴. 이거 어떻게 했냐, 지금 한 게 센서에서 들어오는,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신호가 어떤 세타의 값을 가지고 신호가 입력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다 더한 겁니다. 각 센서에서 나온 값들을 전부 더해서 출력을 뽑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출력의 크기, 여기 들어오는 사실은 값들은 여기서 아까 얘기할 때 B2의 아니죠, A2의 J 뭐 이렇게 됐었으니까 얘는 사실은 볼테지의 디멘션이죠. 나오는 건 볼테지의 디멘션이고요. 그래서 얘를 절대값을 이렇게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이 녀석의 절대값은 1이 되고요. B는 어떤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노멀라이즈 해줍니다. B로 노멀라이즈 해주면 결국에 여기 있는 값이 우리가 어떤 그 출력의 볼티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세타에 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죠.
절대값이니까 사실 전부 다 플러스가 되겠죠. 알다시피 볼테이지를 제곱을 이렇게 시켜주면 이게 뭡니까? 바로 파워가 돼서 결국에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턴. 자, 무슨 얘기냐? 베타 이 각도가 세타 각도가 앞쪽에서 들어오면은 값이 큰 값이 우리가 측정이 되고, 세타 각도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작은 값으로 리턴이 되겠습니다. 값들이 작은 값으로 리턴이 된다. 그 이유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닿는 위상이 만약에 아까 뭐 0.3이다. 위상이 아니고요. 크기가 위상이 다 닿을 테니까, 즉 요 포인트 같은 위상을 가지는 점에서는 전부 같은 값을 가지겠죠. 조금 더 왔죠? 좀 더 왔는데 여기서는 0.3이 아니고 역시 사인파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값에 도달하고, 좀 더 가서 이 값에 도달하고, 조금 더 가서 이 값에 도달하고, 조금 더 가서 이 값에 도달하니까 이 모든 거를 합치는 경우에는 거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기 때문에 적은 값을 가진다. 세타가 어떠한 각도로 들어올 때는요. 만약에 세타가 앞에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앞에서 들어오면은 같은 위상이 전부 다 이 라인이 전부 같은 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 점들에서는 이 값이 만약에 0.3이다. 이 값도 0.3, 이 값도 0.3. 모든 엘리멘트들에 들어오는 위상이 다 똑같기 때문에 위상이 증폭이 되고요. 0.3이면 n만큼 증폭이 되고, 마이너스 0.1이면 그만큼 또 증폭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를 어떤 증폭한 것 같다, 또는 이렇게 큰 값을 가진다. 세타가 0도일 때는 리스판스가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옆에서 들어올 때는 각 위상이 다 캔슬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값을 가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한번 내려가 보면요, 이 그림이 이제 그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지금 그대로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10.30의 식이 방금 얘기했던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합을 구해서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n이 8이고요. d가 람다인 경우에 그 각도, 사인 각도를, 여기서는 지금 각도를 사인, 이 녀석을 그냥 하나의 변수로 봤죠. 사인 각도를 변수로 봐서 사인의 크기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되므로 사인 세타의 값은 이렇게 사인 값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는 사인 값으로 그리지 않고 세타 값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세타 값으로 그리면은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까지 되겠죠. 자,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요거는 이제 사인 값을 세타 값으로 그림을 같은 녀석인데 그림을 그린 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0도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나가고요. 이쪽으로 90도, 지금 이게 약간 돌아간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 그림을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어레이가 지금 이 경우에 어레이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앞쪽이 됩니다. 0도가 되겠고요.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가 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 볼만한 거는 여기서 사인의 축이 만약에 사인 축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사인 축인 경우에는 하나의 그 스페이스가, 여러분들 이런 사인 x 오버 x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났죠? 이 그래프가 x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요게 0이 되는 점이 전부 다 0에선 0이 안 되니까,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됐고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x분의 1 그래프가 얘를 나눠주게 되면은 0하고 무한대 값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라서 여기선 1이 됩니다. 1이 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떤 일정한 값이 있으니까 0 곱하면 0이 되겠죠. sin x와 x분의 1 곱한 형태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싱크 펑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 간격은 하나, 요 간격이 똑같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요 간격의 주기는 sin x의 주기와 같고 단지 메인 로브만 두 칸을 먹죠. 이렇게.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칸이 지금 한 칸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게 sin x, sin 세타, 세타 축이 아니고 지금 이 축은 sin 세타 축입니다. 아까 공식에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sin 축에서는 같은 간격을 가지는데 문제는 세타 축에서는 같은 간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타 축에서는 오히려 이걸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세타 축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샤프한 빔을 가지고요. 세타가 180도로 갈수록 점점 더 이 칸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여기는 한 칸이 짧은데 이 칸이 더 늘어납니다. 점점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축이냐 아니면 그냥 사인 세타 축이냐 세타 축이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어레이 그냥 다 더하면은 중심에 이렇게 큰 빔을 가지는 빔이 나오게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싫어 이게 아니고 이쪽에서 즉 한 옆에서 아까 우리 그대로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어레이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지금 세로로 있게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쪽에서 나오는 빔보다는 이쪽에서 나오는 빔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빔폭을 이렇게 30도, 예를 들면 30도에서 나오는 걸 제일 크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쪽에서 빔을 받고 싶다. 즉 이거는 지금 이렇게 30도에서 가장 큰 빔을, 메인 빔이 30도로 돌아가도록, 또는 안테나가 이렇게 있으면 빔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요.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그러면 같은 형태를 봤을 때 어레이가 이렇게 있을 때 30도에 맞춰서요. 30도에 맞춰서 지금 30도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같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좀 그림이 좀 정확히 그리지 못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잘라주면은 요만큼 딜레이 생기고, 두 번째 거는 또 요만큼 딜레이가 생기고요. 세 번째 건 역시 같은 딜레이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딜레이를 미리 맞춰줍니다. 어떻게? 여기서 예를 들면은 페이즈 시프터, 위상천익이 를 사용하든지, 또는 그냥 딜레이, 타임 딜레이를 시켜줍니다. 타임 딜레이는 굉장히 간단한 게 여기서 신호가 나왔죠. 자, 그 신호가 요 신호하고 지금 똑같이 되려면은 요 신호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신호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나온 신호는 얘보다 먼저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시간 차이를 여기다 주죠. 어떤 시간 요만큼에 해당하는 시간 차이를 여기서 딜레이를 줘서 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의 2배만큼에 해당하는 시간 차이를 해서 더하고요. 여기서는 결국에 시간 차이가 요만큼 다 더한, 여기서 이만큼 되는 시간 차이를 여기서 더해주죠. 그래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은 결국엔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란 거는 위상차를 전부 보상해주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나오는 신호와 같은 n개가 곱해진 형태가 돼서,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빔이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형태가 되면서 우리가 이거를 일렉트로니컬리 빔 스티어링 한다, 빔을 이렇게 조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딜레이를 조정함에 따라서 이 빔 조향 각도를 30도, 45도, 또는 10도, 0도로 만들 수가 있죠. 심지어는 마이너스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 이퀘이션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은 마지막 이퀘이션이 sin 2의 j 이렇게 뭐가 있었고요. 절대값만 보면요 이렇게 b가 있었고요. b는 그냥 우리가 뭐 노멀라이즈 시킨다고 치면 sin 2파이 d 오버 람다 n sin 세타에서 2가 빠졌죠 아까. 예, 이렇게 됐었고요. 밑에 거는 역시 sin 파이 d sin 세타 오버 람다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 녀석이 최대인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최대인 점이 어디냐 라고 하면은 얘가 최대가 되려면은 아까 봤을 때 그림을 봤을 때 요 안에 게 0이 돼야지 최대가 되죠. 요 안에 게 0이 돼야 됩니다. 요 안에 게 0이 되려면요, 0이 되려면 역시 세타가 0이 세타 축에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요. 세타 0이 되면 되는데 나머지는 0이 될 리가 없으니까요. 세타 0이 되면 되는데 세타가 0이 되면 살짝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그러니까 사인 세타 대신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각도 30도면 30도를 대입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대신에 사인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타가 0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데 요번엔 요게 0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므로 사인 세타가 즉 세타가 30도일 때 이 전체 값이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값이 0, 그때 0이 되니까. 그래서 30도일 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30도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딜레이를 갖다가 줄 수가 있는데요. 딜레이를 여기서 이 그림이 지금 여기서 요 딜레이만큼을 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위상을 변화시킨다든지 사인 세타의 위상을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여기 딜레이에 해당하는 딜레이를 델타 2델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요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에 빔을 이렇게 움직이는 스티어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